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 항상 고생 많았고 우리 멤버들도 너무너무 사랑해. 슬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입대 전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로 찍어둔 것도 많고 그리고 보여드릴 부분들도 많을 테니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다시 서울에서 공연을 할 때는 우리 형제 7명 함께 무대에 서지 않을까. 청소년단 7명의 마음이 같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어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히 잘 이겨나가고 여러분과 또 행복하게 공연하고 음악 만들고 할 거니까. 네, 그룹 방탄소년단 당분간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국민을 보호하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오늘은 리더인 RM과 B가 신병교육대로 입대하고 내일은 지민과 정국까지 입대해서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만큼이나 논란도 컸던 BTS의 입대 과정,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이 정국에게 군대 들어가기 전에 국군 도수체조 미리 예습하고 가라, 외워가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니까요. 오늘 내일 입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은 언제 어디로 입대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전방은 아니고요. 논산훈련소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논산훈련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병과를 이제 받은 다음에 전국으로 이제 흩어지기 때문에 기초훈련 후에 이제 자신의 병과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뷰 같은 경우에는 또 방위사령부의 특수 임무대 특임대라고 그러죠. 여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좀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평소에 그 행보를 보게 되면 특수임무대에 지원하는 것은 좀 별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남자답게 혹은 군인다운 병역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제 입대하게 되면 2025년 6월 10일에 이제 제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미 그 3명의 멤버가 입대를 했었고 오늘 RM과 B가 가게 되고 이제 내일도 남은 2명의 member들이 좀 입대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민과 정국이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민 같은 경우는 95년생이고 그다음에 정국은 막내로서 97년생입니다. 예.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RM, 뷰 이렇게 돼 있는데 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94년생 그리고 뷰가 이제 95년생 이렇게 돼서 순차적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민과 정국 같은 경우에는 5사단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지인이 입대를 해서 복무하고 있는 그 사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단 안에서 이렇게 자대 배치를 받을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2025년 6월 11일 이후 제대가 하기 때문에 정국이 이제 막내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입대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 2025년 6월 달에 다 제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멤버들 전원이 이제 내일이면 모두 입대하게 되는 건데 지금 입대한 멤버들 각각은 또 어느 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인 같은 경우에는 맏형이죠. 그래서 예. 92년생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금 복무를 하고 있고 5사단에서 조교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 일자는 2024년 6월로 가장 빠릅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입대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2호흡이 또 그 뒤에 입대를 했는데 36사단 또 조교로 지금 현재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9월 달에 입대를 해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그 방탄소년단 하면 그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좀 대표 네. 주자로 꼽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군복무하면서 뭐 좋은 소식을 알린 멤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인이 맨 먼저 이제 좋은 소식을 알렸죠. 그래서 상병으로 진급을 이제 조기 진급을 했고 그 뒤에 다시 또 병장으로 조기 진급을 했습니다. 그럼 왜 조기 진급했느냐? 네. 바로 이제 특급 전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특급 전사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평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신체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뭐 달리기 등에 있어서 체력적인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세계 월드 투어 하려면 체력이 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예. 사실 노래를 부르면서 춤까지 추고 퍼포먼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체력적인 조건을 평소에 단련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지인뿐만이 아니고요. 제이홉도 최근에 특급 전사로 발탁이 되게 되면서 조기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이 체력하면은 남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 나가는 게 현장 화면입니다. 지금 논산훈련소로 들어가고 있는 차량들이 보이는데 네. 아마 지금 차량이 어느 차량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입대를 하고 있는 지금 BTS 멤버들이 또 안에서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멤버들과 소속사 측에서도 뭐 팬들에게 좀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입영 당일에 훈련소에 찾아오는 거는 좀 삼가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해서 조용한 입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5사단의 지금 멤버 진이 뭐 특급 전사가 되기도 하고 신병 교육대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내일 정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조교와 신병으로 또 만날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은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팬들이 기대감을 많이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진이 지금 고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과연 그 성사가 이루어지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훈련 중에 예. 비슷하게 스쳐 지나가거나 담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초코파이 합니다. 하나 전해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계급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예. 뭐 성과에 따라서 줘야지 사적으로 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하는 또 방탄소년단의 특징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멤버 제이홉 군 복무 중에 군 행사가 또 취소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장관이 직접 또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군인 요리대회에서 그 BTS 멤버 제이홉이 사회를 맡는 방안이 거론된데 국방부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던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유명 연예인을 하다가 입대하게 되는 용사들 경우에는 그 홍보대사 같은 거에서 공익활동을 하거나 군내의 주요 행사에 사회를 보는 등 참여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공익은 유명 연예인이 자기 보직에서 땀 흘리면서 또 흙에 묻은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최고의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BTS 같은 굉장히 유명한 K-팝 가수는 빌보드 차트 1등 하는 것보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진정한 국격이고 국위선양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뭐 군복 입고 이제 땀을 흘리는 모습이 진정한 국격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때 당시 그 여론은 어땠었나요? 일단 국방부의 결정은 타당하다라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입대할 당시에 방탄소년단의 군 안에서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팬들이 좀 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일반 연예인과 좀 다른 측면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런 행사의 진행자를 맡게 된다고 하면은 원래 가수, 아이돌 혹은 아티스트의 입지와는 이제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만 공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방탄소년단 팬 혹은 본인들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인 요리 대회에 MC를 보지 않게 한 것은 국방부로나 뭐 방탄소년단 팬들 그리고 우리 K-팝 전체로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병역 관련해서는 BTS를 두고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워낙 월드스타하고 또 국위선양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 면제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금까지 네. 과정을 좀 설명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이 사실 빌보드 200에 처음 2018년에 올랐을 경우에는 뭐 어쩌다 한번 올라간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놀랍다고는 했지만은 병역 문제가 부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초와 9월 달에 2번 연거푸 빌보드 200에 올라갔어요. 앨범 차트에서 이렇게 1위 한다는 거는 싸이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 일반 고전 콩쿠르에서 1위를 할 경우에는 병역 특례가 있는데 대중음악에서 빌보드 1위 했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여야에서 당연히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지만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되고 나서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 공정성에 해가 된다 그래서 좀 수그러들었었는데 그 뒤에 다시 다이너마이트로 2020년에 1위를 방탄소년단 합니다. 사실 그 핫 100이라고 하는 싱글 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선거에 앞두고서 이제 20대들의 어떤 표심 여기에 좀 촉각을 세운 정치권에서 좀 뜨뜻미지근했고 또 국회에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방탄소년단이 용단을 내리게 되면서 병역 연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입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입영을 연기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한번 그 연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취소를 하고 자진 입대를 하게 된 그렇죠.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멤버 중에 지인이 나이가 지금 92년생으로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예. 30살에 이제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했지만은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제 팬들이나 또 본인들도 이 군 입대를 마치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 방탄소년단의 평소 선한 영향력과는 이제 배치가 됐던 측면이 있었고 또 사실 기본적으로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군 입대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정치권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죠. 예. 흔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정치권의 이야기를 배제하게 되면 또 방탄소년단의 선한 영향의 입장은 좀 다르기 때문에 지켜봤었는데 용단을 내린 것 그 자체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계속 그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좀 뭐 차량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BTS 멤버가 어디에 뭐 타고 들어가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비가 오는 가운데 BTS 멤버가 지금 입대를 하고 있고 또 원래는 그 팬들이 좀 모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고 또 소속사도 그런 우려 때문에 차량으로 지금 입대를 하고 있는 모습. 근데 사실 지인이 입대할 때도 예. 뭐 사전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팬들이 오지 않을까. 심지어는 뭐 경찰 국방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예. 사실 그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아미라고 하는 팬클럽들이 다 예. 공지를 통해 가지고 예. 현장에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만에 안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겠지만 이 팬들은 기본적으로 그날 오늘과 같은 날에 현장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뭐 불상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만에 안의 사태는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최근에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는 그 연예인들의 군 복무 회피 이런 것들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 스티븐 유, 유승준 씨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임대에 자원하기도 네. 하고 오히려 더 그 군복무에 대해서 네.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가수는 아니지만은 현빈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힘든 곳으로 가서 의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제대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무엇보다도 그때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작품에 또 녹여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군 입대를 하고 나와서는 어떤 경험치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활동들, 곡들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역발상의 마케팅이 됐다.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방탄소년단 멤버들 이번에 이제 그 입대하는 걸 보면 사실 다른 K-팝 남성 아이돌에 비해서 그 군백기라고 하잖아요. 군 공백기가 좀 줄어들어 있는 편 아닌가요? 이게 아이돌의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 가수가 아니고 멤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입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약간 느슨하게 입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인이 입대를 하고 나서 개별 솔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각 멤버별로 앨범 활동을 하고 또 투어 공연도 줄기차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 이점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많은 곡들이 출시가 됐고 또 각 멤버들의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그리고 길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군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화양연화 두 번째
번째 시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015년에 사실 화양연화 시리즈로 방탄소년단이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 화양연화는 젊음과 청춘과 성장을 의미하는데 2025년에 최종적으로 다 제대를 하게 되면 2025년에 완전체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공백기를 줄이면서 더 많은 풍부한 공연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점을 지금 방탄소년단이 K-팝 최초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이후에 한국의 아이돌은 똑같은 모델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이제는 모든 K-팝 아이돌들이 장수돌이 될 것이다. 군백기에 상관없이 그걸 뛰어넘고서 이후에도 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으로 방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지원하고 후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이라는 변수가 줄어들고 나면 군 복무를 마치고 나면 화양연화 시즌 2도 그렇고 제2의 전성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모든 멤버들이 전역을 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완전체가 왔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성과 혹은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빌보드를 많이 언급합니다만은 그래미 어워즈가 사실은 최종적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우리 방탄소년단 아무리 활동을 해도 이건 젊은 10대, 20대 한정된 음악 장르 아니냐 이렇게 여기는 좀 낮은 평화의 어떤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군백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이 지나가게 되면 팬들이 떨어져 가게 되면 좀 인기가 없는 거 아니냐, 장르적인 어떤 입지가 육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방탄소년단이 군에서 이제 제대하게 되면 훨씬 더 화력이 세질 겁니다. 개별적인 멤버의 팬들도 굉장히 대단할 거고요. 그러면 저는 그래미 어워즈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엔 그래미 어워즈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2025년이 기대되는 이유가 그래미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그래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가기가 힘들지 네. 일단 한번 그 안에 들어가서 수상을 하기 시작하면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수상이 연이어 이뤄질 거고 그렇게 문호를 넓히게 되면 K-팝의 다른 그런 그룹들, 예를 들면 뭐 블랙핑크라든지 스트레이키즈 같은 그룹들도 충분히 수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 쭉쭉 뻗어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재계약 소식도 좀 들려줬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2025년에 완전체로 하반기에 활동을 하게 되면 K-팝의 저변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군백기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실은 방탄소년단의 군대 문제가 좀 걸려 있다 보니까 소속사한테도 좀 불리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불확실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게가 재개가 안 되면은 네. 뭐 지금 글로벌 경영을 하고 있는 소속사에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았는데 이 불확실성이 군 입대 완전체의 어떤 해소로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로드맵이 있다 보니까 계약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불확실한 요소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군백기를 해소한 것이 여러모로 소속사나 개개인들이나 K-팝에게도 바람직한 모델로 정립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2025년에 완전체도 기대가 되지만 가장 먼저 군대에 들어왔던 진 내년에 전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6월 달 여름을 앞두고 전역을 하기 때문에 맏형으로서 가장 먼저 예. 가서 지금 아까 특급 정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1살입니다. 이제 31살의 나이에 군 복무를 하고 또 무사히 2024년 6월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면 진도 솔로 앨범 또 솔로 투어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볼륨을 이제 넓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차근차근 또 간 만큼 돌아오는 그런 행보를 2024년 6월에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는 아마 이제 오늘 입대하는 멤버가 뭐 차에 내려서 인사를 하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후에 그 방탄소년단이 탑승한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그 화면이 좀 포착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